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40대처럼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힘있고 활력 넘치는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근육은 노력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70대가 넘어서도 강한 근육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쉽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에도 40대처럼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힘든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맨몸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운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한 근력 운동이 결국 70대에도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이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이 풍부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식습관이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굳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걸으면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차가워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쉽게 뻣뻣해집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에도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면 이런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에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채소도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근육 회복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제품도 근육 유지에 좋은 선택입니다. 요거트나 치즈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같은 과일은 근육 회복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근육을 위한 최적의 식단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부족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근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활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근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운동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지켜줍니다. 기초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이 영양을 잘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따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체중이 줄어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과도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이 관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이 아닌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수면 중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재생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7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수면 습관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이 손실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하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심 후에는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저녁에는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침 전에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꾸준하고 건강한 하루 습관이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도 뼈가 약하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이 좋으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걷거나 운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도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면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무릎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단단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 틈틈이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는 맨몸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운동입니다. 힘들다면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추천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까치발 들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련되고 심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TV를 볼 때 가볍게 다리를 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외출할 때 가벼운 짐을 들고 걷는 것입니다. 손에 가벼운 무게를 들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단련됩니다. 네 번째로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소화도 돕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틈틈이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건을 들거나 이동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결국 근육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습관만 실천해도 근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근육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체중이 너무 줄거나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로 70대에도 40대 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근력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도 부족하고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재정 상태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면 결혼 후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가, 생활비,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까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연금이나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자식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왜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결혼 후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해두면 자식의 결혼과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부모 부양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 부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우리 가정의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하느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자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식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부담을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결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은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도 본인의 생활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외에도 월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부모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기대를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면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의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찾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건강과 정신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며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은 분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편히 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삶이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볍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하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주는 의미와 만족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무나 재택 근무를 통해 부담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벌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알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본인의 생활이 바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신적 자립과 연결되며 노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얼마나 번다고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벌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 소비에 대한 자유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여행을 갈 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직접 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알뜰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계획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규칙적인 소비 패턴이 형성됩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노후의 무기력함을 줄여줍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직접 돈을 벌면서 느끼는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일정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가 정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가지면 불면증이나 무기력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신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몸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량 감소를 늦추고 관절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면 오히려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적절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 정신 건강에도 일이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 몸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동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육체 활동은 근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가벼운 노동을 병행하면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너무 격렬한 노동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독소 배출이 쉬워집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을 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일을 하면서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움직이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노동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회와 단절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협업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대화할 상대가 생기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활동도 줄어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계속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가지고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이 생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이 있는 삶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계속될 때 우리의 뇌는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배움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뇌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이 유지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를 가지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일이 주는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일을 하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기며 목표가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을 하면 노후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